진짜 13일 전까지도 사실 저는 불안전체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떡하나 네. 했던 같은 친구였는데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수석을 찍었단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롬박 스터디 방아론입니다. 오늘은 중부 관제 합격한 권지현 학생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지연이는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 학원에 처음 와서 관제의 꿈을 꾸고 학교에서 선박 관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 요건을 취득했죠. 네. 승선 경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 관제 교육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필기 시험에 몇 개? 한 개. 한 개 틀리고 합격을 해서 우리 면접까지 최종 합격한 우리 지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막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 지연이 같이 할 수 있는지 저처럼 하면 좀 힘들 텐데. 몇 가지의 꿀팁들, 또 우리 후배 수험생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들, 합격생의 또 수기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 지연이 네. 필기 총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죠? 6개월 정도 됐네요. 6개월 했죠. 만 6개월 했죠. 만 네. 6개월. 처음에 이제 지연이가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어려웠던 점? 이론을 처음 배웠을 때는 제가 그 하루에 끝내야 할 분량을 다 못 끝내서 너무 꼼꼼히 다 이론서에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해독 때 다 못 끝내서 계속 늦어지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주말에 계속 새벽까지 더 하다가 이게 체력이 한 3주 하니까 없더라고요. 4주 이렇게 하니까. 몇 살이죠? 네, 저 25입니다. 25에 체력이 고갈됐습니다. 이게 그렇군. 너무 이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계속 아론쌤과 나쌤이 옆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1회독 할 때는 술렁술렁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자, 그러면 처음 준비한 친구들은 우선은 진도를 맞춰서 일단은 진도를 빼는 훈련,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본인이 어디까지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창피하다. 이건 안 했을 것 같다 하는 거 있어요? 진짜 법제처 찾아서 시행 규칙이나 법 자체 행정 규칙에 있는 거를 뽑아서 붙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기본서 이외의 것은 처음에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마라. 오케이, 좋아요. 지연이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사실 지연이가 처음에 팍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케이스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끝에 가서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그쵸? 그쵸. 우리 영상 장학생인데 그 보면은 맨날 와가지고 쌤 큰일 났어요, 쌤 못하겠어요, 집에 가야 되겠어요 막 했었는데 실제 지연이가 우리 관제팀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항상 좀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스터디에서 그렇죠. 스터디에서도 항상 꼴찌였죠. 꼴찌였고 그래서 이 친구 어떡하나 했던 같은 친구였는데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수석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한 개를 찍었는데 지연이 같은 케이스는 막판 스퍼트를 달렸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연이를 소개할 때는 지연이의 막판 스퍼트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중간 과정은 일단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의 시험 한 달 전? 한 달 전부터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지연이가 막 올라왔는데 그 비법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법이요? 비법은 사실 나쌤과 론쌤 말대로만 하면 아니 그런 거 말고 한 달 동안 한 달 전에 론쌤이 카페에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거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 론쌤이 말씀하신 게 그때 회독은 조금씩 갈수록 적게 줄여라. 줄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터벌을 줄이는 거죠? 네. 맞아요. 갈수록 더 줄여서 마지막 날에 다 볼 수 있도록 꼭 해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새벽 2시 이후로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날 늦게 퇴근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까지 맞아요.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행 지금 속에 뭐하니 지금 몇 시간이 몇 시니 빨리 자라. 맞죠. 둘 다 치정 합격했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렇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맞아요. 하면은 안 되겠다. 안 된다. 체력을 분배를 잘해라. 맞습니다. 네. 막판에는 공부를
눈 떠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잠을 늦게 자는 게 마치 공부를 많이 했다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무조건 낮에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안 졸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판이 몇 시간 잤어요? 4-5시간? 4-5시간 네. 잤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공부했고. 네. 그래서 본인이 막판 스퍼트를 낼 때, 네. 자, 스퍼트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나는 합격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니까 난 지금 한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항상 자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계속 외쳤어요. 나는 이미 합격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 하니까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불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어떡할지라고 하는 불안감은 나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니까 불안은 나쁜 게 아니야 사실. 네. 불안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해. 그쵸. 근데 전 너무 불안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이 지나치면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시험 불안에서 감정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불안하면 네.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시험 불안하다? 좋은 거라는 거야. 근데 안 불안해? 그게 더 위험해. 그쵸. 간절함이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게 감정으로 다가오면 잠도 못 자, 공부도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 나니까 지연이 같은 경우 어떤 감정적 불안 요소를 날 수 있다. 네.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니요. 제 연인이 연인! 저에게 어. 이제 좀 조언을 해줬는데, 넌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이 자신을 믿어라. 네, 합격했다. 이미 합격했다. 합격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음.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없어진다. 좋은 남자친구네.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 불안도 고도를 하고 남은 이제 13일. 네. 그걸 어떻게 공부했어요? 진짜 13일 전까지도 사실 저는 불안전체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3일 전에도 나는 걱정을 했어. 네, 많이 걱정되었고, 우리 장학생 붙여야 되는데. 회독도 자꾸 이게 조금씩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추려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회독도 계속 느려지고, 사주기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한 6주기 하고 있고 혼자서. 근데 이게 스터디를 하니까 조금 더 이 주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스터디에서 같이 시험 문제도 4문제씩 해서 만들어서 20문제씩 직접 OMR도 해보고 하면서 시험을 압박감을 함께 나눈, 그리고 좀 실전 연습도 하는 그런 느낌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13일 전부터 네. 이제 아까 말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네. 다 봐야 할 것 같은 것들을 네. 이제 줄여갔을 텐데 네. 이 줄여가는 건 어떻게 줄여갔어요? 이제 한번 제가 회독이 느려진다는 거를 이제 론쌤께 고민 상담을 해보고, 론쌤이 이제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만 봐야 된다. 중요한 것은 2가지다. 너가 틀린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던 거, 이렇게 2가지만 봐라. 그 단원 안에서. 그래서 그대로, 진짜 그대로만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만 보고 틀린 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절로 줄여졌고 회독을 마지막 날에 하루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지연이가 이제 잘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선박관제 친구들이 주말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주말 안 나오면 커피를 나한테 사주겠다는 거예요. 나야 좋지 땡큐 하고 끌려갔어 나도. 근데 내가 얻어먹기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삼겹살을 사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지. 전원이 만약에 주말에 다 나온다 그러면 쌤이 삼겹살을 쏘겠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몇 주 지나서 한 명이 이탈을 했지. 그러니까 깨지니까 바로 굳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그냥 개인풀 하겠습니다. 개인풀로 할 테니 그 단톡방은 해체가 됐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사람만 스터디를 저기 주말에 와가지고 인증을 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끝까지 했던 게 지연이지. 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될 걸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해가지고 네. 끝까지 시험 있는 주까지 그 주말에도 9시에 인증을 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은
이 친구가 나온 뭐 이상 공부하겠죠. 끝까지 패턴을 잊지 않았다는 거. 평일과 주말의 패턴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케이. 자, 내가 궁금한 거. 나 시험장에 갔어. 시험장에 가면 너무 떨릴 거 아니냐고. 네. 안 그래도 이 심장이 약한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심장 떨리는 거. 와 진짜 손이 이렇게 떨렸는데 이게 시험을 보기 전까지 책을 다 걷고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잘 시간인데 이때 진짜 계속 숨을 쉬었어요. 심호흡을 계속 1시간 동안 하니까 그래도 많이 괜찮아요. 긴장이 그 정도로 풀리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네, 20분 정도 남았어요. 마킹 끝나고. 네. 자, 그럼 시험장 갔을 때 네. 본인이 이제 알았던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처음 본 문제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문제 어떻게 대응했어요? 이거는 진짜 나쌤, 문쌤의 말을 꼭 지켰는데 절대 뭘 지켰어요? 빨리 말해. 절대 모르는 문제에 시간을 쓰지 말아라. 그렇지. 절대 아는 문제에만 시간을 써라. 그렇지. 제가 진짜 아예 모르겠는 거는 1초 만에 넘어갔어요. 진짜 처음 본 문제는 진짜 1초 만에 넘어가고 아는 문제들만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다시 와서 모르는 문제를 푸니까 더 잘 풀려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돌아왔어. 네. 근데 돌아와도 모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또 다시 넘어갔어요. 다시 넘어가고. 다른 거 아는 거 다시 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조금은 친숙해져서 좀 더 뭔가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스터디에서 같이 그 시험을 볼 때 모의 시험을 보면서 항상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시간이 부족한 걸 내가 아니까 절대 쓰지 않았어요. 모르는 시험을 처음 본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죠. 모르니까 내가 고민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10초, 20초가 흐르면 시간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끝을 보고 가려고 그래. 안 돼.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려가고 모르는 문제는 투자하니까 결과값을 쉬운 문제도 실수하고 어려운 문제 고민했더니 또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산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 부분 지켰다는 건 정말 지은이가 잘한 거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돌아왔어. 네. 그랬더니 답이 보여? 저는 한 문제 빼고는 다 보였어요. 답이 보였어? 네. 한 문제 빼고는 다 기억이 좀 나서. 처음엔 안 났는데. 네. 처음엔 잘 모르겠다가 한 세 번 보니까 나더라고요, 기억이. 그 한 문제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문제 모르는 거 틀렸어요. 좋아요. 그 꿀팁이네. 네. 별표 치고 여러 번 해독하듯이 네. 조금씩 보는 거. OMR 체크는 어떻게 했어요? OMR 체크는 동그랗게 생긴 꺽사가 있는데 이게 팡팡팡 찍으면 바로 마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다 풀고 세 과목 다 풀고 팡팡팡팡팡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마킹하고 다시 돌아왔죠. 왜 빠르게 했어요? 근데 무조건 문제 번호랑 이거랑 다 한 번씩 다시 체크하고 체크하면서 다시 체크하고 신중했죠. 네. 신중히. 네. 그러면 이제 체크하면서 내가 이거 붙겠는데 생각했어요? 마지막 한 문제 빼고는 그래도 기억이 좀 나서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잘 본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체크. 좋아요. 이번에 반제가 커트라인이 뭐 3개, 4개 정도가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말은 이제 그 하나를 제외한 세 문제를 틀렸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5개 이상 넘어가시는 6개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도 나 도저히 다시 봐도 기출문제 중심을 분명히 했는데 다시 봐도 모르겠다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6개 이상 틀렸다 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진짜 이 학원에서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제가 가장 못했던 편인데 기본서랑 정말 기출문제 위주로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게 정말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기본서랑 기출문제에 좀 집중을 하면 모르는 게 없지 않을까. 네. 자, 오케이.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 기출문제 보는 방법. 이것도 론쌤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1, 2, 3, 4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 꼭 무조건 다 봐라.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라. 1번이 맞았어도 이게 나중에 다시 변형될지 모르니까
꼭 다시 보고 확인을 해라. 한번 머릿속에서 씹어먹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내게 된다. 이거를 그렇죠. 네, 새겨들었죠. 거기에 집중을 했구나.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분석한다는 느낌이 알았어요? 네, 그걸 다 이론서에 쓰려고 했어요. 아, 그럼 안 네, 되지. 그쵸. 기출문제는 탁탁탁 봐야 되는데. 체크만 딱 하면 그쵸.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 후배 수험생 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필기 여기까지 하고 자, 면접에 가도록 합시다. 면접. 자, 면접 준비 기간이 얼마였죠? 2주 정도. 2주였습니다. 네. 2주였고 우리 지연이는 성상 근력이 없다 보니까 또 심장이 떨려왔죠? 아, 맞죠. 네. 조금 불안했죠. 그래요. 자, 내가 메뉴 준비하면서 가장 이 부분에 집중했다 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호감을 사자. 면접관 분들의 호감을 사자. 이게 론쌤의 기본서에도 딱 처음에 있는 말이지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호감형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일단 론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인성은 무조건 좀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좀 인상 깊게 해야 하고 전공은 내가 아는 거 담백하게 말을 해야 하고 밝게 웃고. 좋아요. 면접장에 갔어요. 네. 자, 어땠습니까? 면접 처음 갔을 때 분위기라든지. 면접장 딱 들어갔을 때 먼저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면접관 세 분이 계셨는데 빵 터지시더라고요. 웃자마자 빵 터져버렸어. 네.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인사해드리고 앉았는데 다들 웃어주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걸어와가지고 인사하고 앉는 것부터 이미 면접은 시작이 됐다. 그때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우리 학생들도 자, 이거를 간과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빵 터졌다. 네. 첫 질문이 뭐였어요? 첫 질문은 지원 동기와 지원 자기소개 자기소개. 네, 아. 같이 물어봐주셔서 같이 네, 여쭤봐 주셔서 그걸 이제 듣고 나니까 어땠어요, 면접관? 계속 끄덕여 주시고 계속 제가 조금 당황해 보이더라고요. 웃어주시고 하셔서 조금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엔 이제 자기소개에서 제가 영상을 공모전을 나가서 상을 탄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상에 관련해서. 네. 또 우리 영상 장학생. 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양경찰이 되어서 제가 실습선에서 교육 영상을 3개 정도 만든 경험이 있다. 그리고 입학 홍보대사 활동을 해서 교육과 홍보 쪽에 제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PR 자랑하니까. 네. 그렇구나, 이 녀석. 그 다음 질문이요? 그 다음 질문은 살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손님응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그 상사분께서 저에게 웃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면접관이 뭐래요? 끄덕여 주셨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민원인 분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민원인 분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다시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릴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제 민원인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조직의 이미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 민원인 분이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의 편에서 민원인이 부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잘못된 정보니까요. 그럼 당연히 진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조직의 이미지에서도 좋죠, 오히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했어요? 네. 먼저 물어봤나요? 네. 오. 여쭤봐 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3번의 견학과 인터뷰를 통해서 관제사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관제사 교육을 이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4년간 달려왔다. 저의 열정과 활발함을 가지고 성장하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네.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지금. 지금 지연이가 그 2명 뽑는데
4명이었죠. 4명 중에 2명이 합격한 거죠. 나머지 이제 2명은 남자분들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지연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래서 좀 뽑혔던 것 같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들어갈 때부터 웃어주셨던 것이 이 호감의 표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호감형으로 보였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면접장에서 웃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 긴장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한 내 마음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표정이 굳어 있겠어요.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지. 그래서 면접장에서 웃는다는 건 훈련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웃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후배 수험생 분들도 면접 준비할 때 꼭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연이가 후배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여기 오프라인 와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킨 거 아닙니다. 네, 시간은 네. 정말 중요한데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오프라인 반입니다. 저는 좀 다른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론쌤과 나쌤이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2024년도 상반기 선박 관제 합격생 권지연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